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8만 8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공공주택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세 미만 이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하고 또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공급하는 주택이 이 전년과 대비하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2024년 기준으로 5,275가구를 분양을 공급을 했는데요. 네. 그것보다 4배 이상 많아지면서 그동안 주거 문제로 고민하던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통 이제 LH라고 부르는데, 이 LH가 2025년에 분양주택 2만 4천 가구, 또 임대주택 6만 4천 가구 등 모두 8만 8천 가구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 분양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신혼희망타운이 7천 가구, 또 공공분양이 7,100가구, 또 뉴홈이 9,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서 공급한 주택으로 이 단지 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처럼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함께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홈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비율을 확대한 일반형이 8,200가구,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눔형이 330여가구, 또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1,018가구 등 세 가지 유형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별로는 뭐 얼마나 공급이 되나요? 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이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약 77%인 1만 8천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특히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이라든가 하남 교산, 또 부천 대장, 또 남양주 왕숙 등 총 14개 단지에 8천 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네. 뭐 대부분 수도권에 몰린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번 조치가 울산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희망주택이 224호, 또 약정형 임대주택이 120호, 또 행복주택이 616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울산시 청년 정책 플랫폼 U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 공급 정보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주택 유형을 또 알아봤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는 매입 임대주택이 2만 1,500가구, 또 전세 임대주택이 3만 5,725가구, 또 검설 임대주택이 6,61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은 이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 4,200가구를, 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5,600가구, 또 저소득층에게는 7천 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그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신규 유형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소득이나 보유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이 비아파트 주택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이 유형으로 모두 2,800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 같은 경우에는 1,100가구, 국민 임대는 1,200가구, 또 행복주택이 3,200가구, 통합 공공 임대가 1,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 거주 기간
또 이 분양 전환 여부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입주 희망자는 소득과 또 자산 기준을 고려해서 잘 선택을 해야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은 평생 거주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이 저소득층만 입주할 수 있고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년간 살 수 있지만 분양은 하지 않습니다. 또 5년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 시 입주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간 임대로 살 수 있지만 또 청년, 또 신혼부부, 대학생 등만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 결혼한 신혼부부나 또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 국토교통부는 이 혼인 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 양육 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 후속 조치를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신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규칙, 또 관련 행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에 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이 결혼, 출산, 양육 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고 하고요. 이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정말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 신생아 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에 따르면 이 일반 공급 물량 가운데 50%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왔지만 이 초저출생 시대가 심화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일정 비율을 배정하고 또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주택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조금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부가 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쪽으로 좀 더 역점을 두고 주거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또 민영주택 일부를 우선 분양하는 방식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이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 또는 이제 우선 공급 외에 일반 공급 물량 가운데 50%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가구의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상향하되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가운데 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모집 부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한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맞벌이 가구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200%,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440만 원까지, 한 달에 1,440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전역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연간 소득이 1억 7,28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분양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공공주택은 저소득층만 입주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거고, 공공분양주택은 상당한 소득을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전세주택에 있어서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 소득 20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 1,700만 원까지 버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계산해 보면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2억 원인 사람도 신청해서 입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월 수입이 있더라도 이 맞벌이 부부라면 자산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여기에 또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나 또 맞벌이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까 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이 최신 정보를 검색하면서 해당 단지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물량에 대해서는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최초 기준보다 높은 사람도 기회가 되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 출산 가구의 경우 다양한 지원 방안이 또 주목이 되는데 이 밖에 혹시 더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내에 출산 가구에 대한 이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또 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퇴거하거나 이래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태아를 포함해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초저출생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정부가 주거 정책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이런저런 단서와 조건을 달아서 집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상당한 파급력과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